30대 후반의 피디님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10년 네, 10년 정도 더 되잖아요. 10년 네네. 이후에 30대 후반의 내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음, 이거는 제가 이제 테닉스 컨퍼런스 때 저희 줌으로 또 만나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월 10억이라고 일단 던져놓긴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10억이라는 목표를, 월 10억이라는 목표를 해야 내가 최소 월 1억은 달성할 것 같고, 아니면 그 중간값까지 갈 수 있는 최대 목표는 이제 그 중간값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최대한 크게 잡고 그렇게 던져놨는데요. 어, 미래의 자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은 던져놨지만 월 한 4, 5억 정도? 근데 일단은 10억을 목표로 잡고 있긴 해요. 그렇게 10억으로 잡고 목표를 있고 잡으면 혹시 거기 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들 말씀이시죠? 월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10억을 네.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도 지금 적어놓고 있긴 한데 많이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잡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끼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억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좀 감안해가지고 말했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뭐 2, 30%씩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은 나중에 10억이라는 가치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10억이라는 가치랑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음, 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숫자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값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기록을 해나가면서 맞춰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타겟은 그렇게 잡아놓고. 네, 타겟은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약간 요즘 들어서는 내가 뭘 하고 싶지? 과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코칭하고 뭐 어떤 무대에 서가지고 강연을 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런 거를 나눴을 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누굴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바뀌어가는 거를 조금 나도 아직 안 바뀌었지만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에서 좀 기쁨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게 내가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바뀌는 게 있고 얻어가는 게 있으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미래에는 좀 강사나 코칭 이쪽도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동산이나 투자 공부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능력이 되고 나서 이제 투자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게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바라보면 또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내 성장이 먼저인데 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투자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결국에 나는 또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막 그런 거에 리스크만 계속 그 정리하는 사람만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투자 쪽은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면서 행동하고 그런 머리에 지식을 쌓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면서 미래의 끝은 약간 강사 컨설팅, 코칭 이런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애들이 들어보면은 좀 소질이 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저보다 확신 없는 사람한테 말할 때 되게 에너지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되게 위축되고 내 생각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아래 있는 사람한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나도 이 정도 올라가고 이게 기록이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록이 계속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는 게 이걸 다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분명히 제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더 그냥 세게 말하고 그냥 내 말이 맞아 약간 올바른 정보로 해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면서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딱 하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쭉 살아야 되는데 어떤 네, 로드맵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매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이 내 구조, 이 시나리오 어떻게 짜면서 어차피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미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다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을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항력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된다, 인식하고 싸워야 된다, 고객하고 싸울 수도 있고 내 파트너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좀 무지한 생각하고 싸울 때가 많잖아요. 네,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도마뱀 같은 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건강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지금부터 어떤 거랑 싸우면서 앞으로 미래의 그런 자산을 구축할 건지, 무엇이랑 싸우고 어떻게 싸울 것이고, 싸우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와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그 내용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상상했을 때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현실하고 가능성하고 의 싸움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진짜 지금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 집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 힘들다 보면은 또 현실만 붙잡게 되면은 맞아요. 현실은 나아지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가능성을 붙잡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면은 나중에 크게 바뀔 거는 그 가능성을 붙잡는 거고 그냥 현실만 계속 안주할 거면 현실을 붙잡는 건데 현실만 붙잡는다 해 가지고 이 현실이 계속 유지하는 것마저도 힘든 게 그 현실을 붙잡는 거잖아요. 더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제 두려움, '내가 이걸 과연 미래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아니면 또 기득권 세력이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 반대들하고의 싸움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내 머리를 계속 채워 나가면서 가능성을 바라봤으면은 그 가능성을 계속 바라보고 그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이거를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으면 한번 해 보고 다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 보고 이거를 반복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싸우면서 미래 자산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또 누가 정말 나보다 좀 뛰어나신 이미 자산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분들이 던져주는 소스가 정말 괜찮은 소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아이템들이나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이끌어 왔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잡았는지,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 놓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가능성들과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싸운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싸울 때는 되게 싫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싸워야 된다면 그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꼭 이렇게 싸움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한테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나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는 그냥 서스럼 없이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쪼끔씩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손절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도 뭔가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면은 그걸 말로 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어차피 손절칠 거면은 싸우고 나서 또 관계가 회복되나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 그 변동성이 있는 건데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아 이거 그냥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하고 혼자 숨어 버리면은 그거는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적인 손실이 더 크죠. 오히려 더 나랑 정말 친했던 사람이 그래 버리면은. 그런 거랑 좀 인간관계적인 거랑 좀 이런 거랑 좀 섞어 봤을 때 확실히 이런 내 신념이랑도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야만
내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아래로 가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거잖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서 싸움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되게 싫을지 몰라도 무조건 싸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고객과의 씨름도 이제 싸움이라고 맞아요. 표현하자면은 고객과의 씨름도 그런 과정에서 고객이 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못 붙잡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개선시켜 주는 과정에서의 싸움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내가 또 몰랐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자 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여태까지 못 붙잡았던 거잖아요.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런 것도 계속 이준 PD는 필요하고. 원래 좀 싸움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몸싸움도 해봤고 아니면 좀 어때요? 싸움에 대한 기질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싸움에 대한 기질이 정말 없어요. 저는 약간 그거였어요. '싸울 바에 뭐 하려고 싸워.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지.' 약간 이런 심리가 더 컸어요. '사람을 그러면 적으로 만들지 말자.' 이런 것 그러면 때문에. 이제 싸움에 대한 부분 맞아요. 적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몸싸움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얘기한 건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 생각적인 어떤 그런 저항력하고 싸우는 부분들이잖아요. 인식하고. 이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난 싸움에 대한 기질이 피디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없어요. 저는 좀 네. 참은 스타일이고 숨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네. 사람들에게 뭐 동기부여 차원이든 아니면 뭐 팩복을 남기든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이 꼭 남겨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피디님 스스로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싸움에 대해서 왜 싸움을 자꾸 피할까요? 네, 이거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싸움을 못 한다는 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때 대표님이 건드는 질문 계속 해 봐야 된다 해 가지고 남의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비스 직종이면 솔직히 건드는 멘트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남의 매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가 가지고 건드는 멘트가 딱 해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술술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제가 더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게 많았잖아요. 저 역시도 되게 이런 말 아예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계속해서 서비스 직종, 그다음에 남한테 맞춰주는 삶, 그다음에 또 남을 적으로 만들지 말자, 그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또 풀려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헤헤헤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하고 싸우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냥 조금이라도 행동을 해보면은 지금 단기간에 제가 29년 살아오는 평생 동안 싸움을 진짜 2번 해봤어요. 딱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한 번, 중학생 1학년 때 한 번. 그 정도로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29년 살아오면서 그 큰 경험보다 지금 PC야 만나고 5개월 동안 처음으로 이제 고객하고도 그렇게 싸워보고, 우리가 전화 콜드콜 하면서도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고객하고 이제 싸우고 전화 끊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성 높아지고. 이걸 다 경험해보니까 결국에 싸움이라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싸움이라는 게 막상 받아들여보면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냥 또 거기 안에서 또 단단해지고 더 큰 싸움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냥 부딪혀 보시는 게 진짜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뭔가 비합리적인 그런 거를 받고 있으면은 그냥 일단 말해보세요. 그냥 일단 말해보는 게 중요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그 부당한 대우 을처럼 살아가면은 나는 계속 평생 을이면은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내가 싸움 한 번으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에너지 소비는 어차피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에너지 소비하는 거고, 이건 에너지 한 번 딱 써가지고 그냥 끝이 되든 뭐가 되든 결국에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싸우는 게 낫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계산적으로 잘 분석해 줬어요. 네.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꼈던 거랑 지금 단기간에 조금 변화해가지고 해보고 느꼈던 거랑, 의뢰 입장에서 평생 살아가다 보면 진짜 에너지가 막 바닥이 되고 나 자신 자존감이 깎아먹는다 하죠. 계속 나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 남은 또 나를 까내리면서 그 에너지를 남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으로는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멋져요. 네. 어떻게 이런 혹시 20대 이렇게 이런 멋진 깨달음 깨달았는지 어쨌든 되게 멋있고요. 오늘도 인터뷰도 예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또 인터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뵙겠습니다.